요새 형은 누가 형한테 쏘라는 말 별로 안 해요? 쏘라는 말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예전 직장에 있을 때. 요새는 좀 가라앉고 요새는 많이 얻어먹습니다. 우리가 지금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옛날에 월급을 받던 입장이었는데 월급 그렇죠. 받을 때 연봉이 높으면 네. 우리 옛날에 좀 연봉이 좀 어디 가서 좀 꿀리진 않았잖아. 제 연봉으로는 자산으로는 많이 자산을 엄청 밀리는데 어느 자리에 가면은 약간 좀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. 니 많이 버는데 니가 좀 싸라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았어. 당연하다고 생각.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연결이 많이 있었지. 버는데. 요새는 쏘라고 안 해서 좀 서운하게 가끔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자산이 나보다 훨씬 많은데 예를 들면은 좀 일찌감치 재테크를 했다든가 집에 도움을 좀 받았다든가 뭐 해서 자산이 저보다 많은데 월급이 저보다 좀 적어요. 그러면 그 친구는 네가 쏘라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마음속에 그냥 많이 버는 애가 싸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저대로 왠지 제가 좀 더 풍족한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. 연봉이 많으면 왠지 내가 부자인 것 내가 같은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이. 착각을 하잖아. 근데 사실 자산이 없으면 부자는 아니고. 부자는 아니잖아. 주제를 모르고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톱되면은 그 어. 연봉도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변에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막상 그렇게 잘 모으는 애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느끼기 때문에. 소비 규모가 커지죠. 네. 사실 취업 처음 했을 때 그 맛이 있긴 있었거든요. 왜냐면 학생 때는 슈퍼마켓에 가도 어쨌든 맞아. 가격은 보고 이렇게 맞아, 비교를 맞아. 하는데 그래도 한 슈퍼 정도에서는 이제 플렉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단위가 달라지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거 내가 괜찮은데? 홈런볼 하나 더 사 먹지 뭐. 착각 속에서 씀씀이가 커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받았던 연봉과 비슷한 연봉을 받던 친구가 저한테 이제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면서 한 말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는 얼마 이상이면 좀 신경이 쓰였고 고등학교 때는 얼마 이상을 쓰면 신경이 좀 쓰였고 한 번 쓸 때 이런 게 있다면 자기는 지금 10만 원 단위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야. 그래서 그게 그런가 했었어요. 처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할 때는 진짜 종종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약간 큰 거 말고 자잘한 것들. 이게 뭐 물건 사는 거 아니면은 뭐 밥 먹는 거 이런 거 할 때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덜 하게 되니까 가격이 좀 둔감해지죠.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이럴 때야 당연히 가격에 둔감해지면 그게 둔감해지고 싶은데 그런 게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밥 먹을 때 고기 하나 더 추가하고 그래봤자 뚱뚱해지기밖에 더 안 나.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저보다 더 적은 연봉을 받았던 친구와 저랑 이렇게 비교해서 쭉 지금까지 보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저보다 더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재테크를 했던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. 월급이 2배 넘게 차이 나는데 얼마나 되고 싶은 거야. 고기를 너무 많이 시켰어. 근데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집단 내에 맞아, 어떤 맞아. 그치, 그런 공감대가 있지. 맞아. 제가 쓰는 만큼 나도 쓰게 되고 내가 쓰는 만큼 쟤도 같이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같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는. 맞아. 한마디로 나는 얘한테 소고기 얻어먹었는데 난 얘한테 짜장면 사줄 수 없는. 김밥 사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점점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전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데 맞아. 사실은 전부 다 가난하다. 그 고연봉의 함정은 학교 다닐 때 이미 시작했었던 것 같아. 나 같은 경우 이제 로스쿨 다녔을 때 컨펌이라는 걸 받으면 펌에서 너는 뭐 졸업하면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잖아요. 그쵸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예비 고연봉자가 되면 친구들이 이제 네가 쏘라고 하는 거야. 그럼 나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쏘는데 뭐 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이제 연봉이 늘어날 거니까 생활비도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안 받고 뭐 이제 학비도 내가 좀 충당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시작점에서 나는 막 빚을 안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좀 본인이 착각하는 것도 있는 게 내가 이 정도 써도 되는 이제 어른이 됐어 라고 좀 그러니까. 착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회사의 공감대 이런 걸로 주입되면서 그것도 교육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소비 규모가 교육돼 버려가지고 돼지고기에 소주 먹어도 즐거울 자리가 꼭 그래도 미식 집단처럼 최고급 한우를 먹으며 와인 한 잔은 기울여야 되는 막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맞아. 뭐 사실 그렇게만 계속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. 누구나 다. 근데 현타가 언젠간 온다는 거지.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지난 날을 감정하면서 근데 저도 진짜 고백하건대 진짜 많이 썼거든요.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많이 쓰고 고시 붙자마자 쏘라고 하는 거야. 근데 그거를 약간 제 머릿속에서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다, 이 플렉스는. 그러니까 내가 쏘고 있으면서도 이게 나에 대한 보상이다. 내가 이 정도 사치를 누릴 수 있다.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고. 지금 와서는 결국 치솟는 집값과 지방으로 가야 돼.
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연봉이 좀 높으면 그 말인즉슨 사실은 이제 그 회사가 굉장히 이 사람들의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높은 연봉을 주는 건데 그만큼 되게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 세계관을 돕게 만들어놔서 그 연봉을 가지고 이제 뭔가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돈을 불려볼 여지도 그렇죠. 있을 텐데 그게 기회비용이죠. 어. 고연봉의 직장은 여지 없잖아.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많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다른 기회를 찾을 시간은 좀 없어지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 연봉의 고저로 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비슷하게 수렴해 가는 비슷하거나 느낌이 좀 약간 반비례로 수렴을 하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게요. 어떤 사회초년생들의 대충 비슷한 출발선에서 연봉을 꾸준하게 높여오고 또 재테크도 하면서 한 사람은 계속 뭔가 약간씩 커지고 커지는데. 그거에 따라서 약간 자기가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오히려 초반부터 연봉이 높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약간 자신감을 잃어가는 잃어가는. 면도 생기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연봉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난 왜 이렇지? 지나고 나니까 나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이런 생각 좀 할 수 있고 씀씀이를 줄여요. 저기 저 와인 반드시 와인을 먹었어야 하네요. 소주 먹어도 즐거울 그렇다고 정말 좀 더 젊은 시기에 어린 시절에. 어린 시절에 돈 쓴 걸 다 후회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되게 돈 쓰면서 즐거웠던 그것도 있는데 돈 여기 남아 있잖아요. 여기 어딘가. 돈 쓰면서 무거워진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지 그 나이 때 좀 맞는 소비를 내가 항상 좀 감을 잡아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는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확실히 제 나이 때에 원래 쓰는 돈보다는 1.5배, 2배 정도의 지출은 한 게 아닐까 그렇더라고요. 너무 나는 나를 고백하 너무 오늘 나가도 되는 건가? 다시 할까?